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계신데, 잠시만 화면 좀 띄우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슬리밍고 그룹, 이제 바른자세 기업구설연구소 책임연구원 조구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시작 전에 이제 앞코디 일정 한번 안내해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 건데, 지금 오늘 제주도에서 이제 저번 주에 하기로 했던 게 이제 폭발 때문에 좀 취소가 돼서 오늘 이제 제주도에서 바코디 강의 그리고 내일 경북 포항에서 바코디가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계신 분들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직접 이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월 달은 이제 내일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고 2월 달에도 저희가 바코디가 이렇게 일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일정 잘 참고하셔서 근처에서 이제 바코드 일정이 있을 때 꼭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보시면 더 좋은 정보들을 잘 얻어 가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호흡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릴 거예요. 호흡은 이제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과정을 이제 호흡이라고 하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몸 밖으로부터의 산소를 흡수하게 되고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게 돼요. 호흡을 하지 않는 분은 없죠, 아무도. 이제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게 되는데 그래서 계속 호흡을 해야 하죠. 1분에 대략 한 15회 정도 하루에 2만 번, 1년이면은 790만 회, 평생에 약 6억 번의 호흡을 한다라고 해요. 이렇게 호흡이 중요한데, 우리는 깨끗한 공기를 얻는 데에만 너무 노력하는 것 같아요. 뭐 산이나 바다 혹은 뭐 시골 같은 곳에 가서 아, 공기 좋다, 속이 뻥 뚫리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집이나 회사 이런 데 공기청정기 요즘 많이 설치하시던데 이런 거 설치해서 깨끗한 공기를 얻으려고 노력은 하시는데 정작 호흡하는 패턴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호흡하는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일단 제일 먼저 코로 호흡하고 입으로 호흡하고 코로 호흡하시는 분들, 입으로 호흡하시는 분들 있을 건데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으세요? 뭐 코로 호흡하는 게 더 좋다, 뭐 입으로 호흡하는 게 더 좋다, 뭐 둘 다 어떻게든 상관없다, 뭐 이렇게 나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코로 호흡하는 게 좋아요. 이제 호흡 기간, 처음에 이제 코가 이제 설계되기로도 안전하게 숨을 쉴 수 있도록 설계된 기관은 코거든요. 코에는 뭐가 있어요? 코털이 있죠. 코털로부터 이제 이물질을 걸러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습된 공기를 마실 수 있고, 혈액순환을 돕는 산화 질소를 크게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반면에 입은 사람이 먹고 마시고 말하도록 설계된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물질을 걸러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천식, 충치, 치은염에 걸릴 확률이 크고 박테리아와 병원균 같은 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게 돼요. 그리고 입냄새, 코골이의 위험도도 증가하게 돼서 가급적 코로 숨을 쉬도록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보통 이제 입으로 호흡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축농증이 있거나 좀 비염 있거나
말을 좀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보통 입으로 많이 하는데, 아무튼 우리는 코를 이용해서 호흡을 하는 게 가장 좋다. 이제 가장 좋은 코로 호흡을 하는 가장 좋은 훈련법은 지금부터 이야기할 복식호흡이에요. 자, 복식호흡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나라에서도 복식호흡이 좋다고 이렇게 포스팅을 해놨어요. 여기 보면 폭염속 건강한 마음 돌보기 해서 복식호흡은 횡격막을 사용하는 호흡법으로 부교감 신경을 강화하여 혈압과 심장 박동수를 안정시키고 신체적 긴장감을 낮춰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 포스팅이 다 하고 있어요. 오늘 좀 일찍 끝낼까요? 자, 또 뒤에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복식호흡은 여기 횡격막을 사용하는 호흡법이라고 되어 있죠. 횡격막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기관을 한번 살펴볼 건데 우리는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폐라는 기관이 있고 그 밑에 횡격막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횡격막 많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어디서 봤냐면은 소 안창살 혹시 좋아하세요? 안창살이 소위 횡격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안창살 드실 때, 아, 내 횡격막도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드시면 되는데, 아무튼 이러한 횡격막은 여기 왼쪽에 그림 보면은 우리는 공기를 들이마실 때 후두라후두 기관 이렇게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서 폐에 공기가 차게 돼요. 이렇게 차게 되면서 여기 밑에 있는 횡격막 이렇게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폐에 공기가 차서 폐가 이제 커지겠죠. 커질 때 폐는 늑골 안에 쌓여 있으니까 폐가 커지는데 앞으로 커지거나 옆으로 커지는데 한계가 있겠죠. 그러면은 폐에 공기를 더 많이 싣기 위해서는 여기 횡격막이라는 부분이 횡격막이 수축이 되면서 밑으로 쭉 당겨줘야 돼요. 밑에는 딱딱한 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당겨지기가 늑골에 쌓여 있는 구조보다는 쉽겠죠.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걸 이제 횡격막이 수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이런 횡격막이 수축하면서 밑으로 쭉 끌어당기게 되고 그에 따라서 흉곽은 확장이 되면서 폐의 공간을 더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횡격막을 밑으로 이제 수축을 할 때 복부 근육들과 뒤에 이제 흉요근막이라고 뒤쪽 허리 쪽에 이제 근막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복부의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수축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즉 복식 호흡을 하게 되면 폐 공간이 커지면서 더 많은 산소를 섭취할 수가 있고 복부의 압력을 적절하게 유지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보조 근육으로 이러한 근육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횡격막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이렇게 가슴에 있는 근육, 목에 있는 근육들이 더 많이 사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복식 호흡의 반대는 뭘까요? 복식 호흡의 반대는 단식 호흡. 복식과 단식. 네, 농담이었고요. 흉식 호흡이에요. 좀 더 여기서 보면 이제 upper chest breathing 해서 가슴을 쓰는 호흡. 여기 보면 벨리 브레싱에서 배를 쓰는 호흡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호흡도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뭐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요즘 호흡법이 워낙 많아요. 견식 호흡, 뭐 횡격막 호흡, 육한근 호흡 뭐 이렇게 되게 나뉘고 호흡도 뭐 배꼽을 뭐 밀어라, 배꼽을 당겨라 이런 호흡들로 많이 나뉘게 되는데 일반인분들 기준으로 크게 나뉘어 볼 때는 복식 호흡과 흉식 호흡 이렇게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배를 쓰면은 복식, 나머지를 쓰게 되면은 흉식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복식 호흡의 장점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복부에 압력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복부가 발달하게 되고 폐가 확장되면서 산소가 풍부해진다는 장점이 있게 되고 이러한 흉식 호흡을 쓰게 되면 공기량이 적고胸곽이 좁아서 어깨를 들썩이면서 호흡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호흡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하면 어깨를 이렇게 들썩들썩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것들이 안 쓰게 되는 목어깨 근육을 계속 쓰게 만들면서 목어깨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특히 체형적으로는 거북목, 라운드 숄더, 이제 구근 등 있으신 분들에게서 많이 보이게 되고요. 그럼 이런 흉식 호흡이 왜 만들어질까? 우리는 태어났을 때 100% 복식 호흡을 해요. 이때는 이제 흉곽이 제대로 안 만들어져서 그렇긴 한데 아무튼 태어났을 때 복식 호흡을 하게 되는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흉식 호흡의 빈도가 늘어나요. 나이가 들면서 기도가 좁아지게 되고 칼슘이 계속 쌓이면서 석회화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흉곽에도 폐에 공기가 차면서 늑골을 살짝씩 밀어주면서 흉곽도 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탄성 섬유도 줄어들게 되어서 들어오는 공기와 나가는 호흡이 줄어들다 보니까 얕은 호흡을 하게 돼요. 보통 이제 40대 이후로 호흡량이 줄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노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풍식 호흡을 하기도 하고 두 번째 사진 보면은 제가 앉아 있을 때 등을 이렇게 허리를 굽히고 있으니까 우리는 복식 호흡이라는 건 배를 앞으로 써주면서 호흡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복부가 닫혀 있죠. 그리고 가슴 앞쪽도 닫혀 있죠. 그럼 숨을 들이마실 때 팽창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대신해주기 위해서 등 뒤로 호흡을 뺀다든지 어깨가 이렇게 으쓱이는 호흡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 다음으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나이 숨겨진 이제 뱃살을 숨기기 위해서 좀 끼는 이제 청바지 같은 거, 치마 같은 거 많이 입으시죠. 남성분들도 허리띠 많이 졸라서 매시는데 이렇게 입게 되면은 여기 조여지는 부분이 배꼽 밑에 하복부 쪽이죠. 배를 끝까지 밑에 쪽에 있는 하복부까지 다 써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복부가 벨트 같은 걸로 쪼아지게 되면은 복부 근육을 당연히 쓸 수가 없겠죠. 나중에 뒤에서도 말을 하겠지만은 복식 호흡을 할 때 배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체적으로 다 잘 써줘야 되는데 밑에를 못 쓰고 위에만 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무튼 우리는 이러한 노화, 좀 잘못된 자세, 그리고 습관, 이러한 것들로 복식 호흡이 아니라 흉식 호흡으로 만들어지더라. 그러면 복식 호흡의 장점이 뭘까 한번 알아볼 건데, 호흡은 무의식적으로 긴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나른하거나 졸린 경우에 우리는 하품을 하죠. 하품은 들숨이 날숨보다 길어서 적절하게 긴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이거하고는 반대로 과도하게 우리는 긴장이 있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이제 한숨을 쉬는 경우가 있는데 한숨을 쉬게 될 때는 하품과 반대로 날숨이, 내뱉는 숨이 들어오는 숨보다 길어서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해요. 복식 호흡을 제대로 하게 되면 한숨과 같이 날숨이 들숨보다 긴 호흡법을 하게 되는데 한숨 같은 경우에는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긴장을 이완을 시켜주지만은 복식 호흡은 의식적으로 긴장을 이완시켜 주게 돼요. 그래서 복식 호흡이 교감신경 항진을 줄여줄 수 있게 되는데 이 교감신경 항진이라는 거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제가 자율식 저번에 신경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저를 봤을 때 이제 마음에 드는 이성을 봤을 때 막 심장이 빨리 뛴다든지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말을 하는데 이제 스트레스 상황이나 긴장 속에서 교감신경이 항진되게 되고 이러한 긴장 속에서
가슴이 두근거리게 되면서 두근거림이 제어가 되지 않으면 사람이 이제 불안해지게 되고 땀도 많이 나게 되면서 공황장애까지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슴 두근거림, 불안장애, 공황장애가 있으신 분들 호흡 운동을 하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복식 호흡을 하게 되면은 이제 숨을 마시는 과정에서 흉곽이 넓어지게 되면서 음압이라고 하는 압력의 변화가 커지게 돼요. 이때 폐에 공기가 유입되면서 정맥을 통한 혈액의 환류, 그러니까 혈액이 들어오는 게 더 원활해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그리고 그러니까 압력의 변화가 잘 생기게 되면 가슴에 보면 흉선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 흉선을 통해서 림프액의 배액도 잘 이루어져서 혈액순환 개선 외에도 부종 개선, 림프 순환에 도움을 주게 되어서 몸매 관리에도 도움을 주게 돼요. 그래서 몸에 부종 많이 있으신 분들, 부어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 또한 복식 호흡을 하시면 좋다. 또한 손발이 찬 수족냉증, 그리고 하지정맥류, 심혈관 질환, 이러한 분들 모두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당연히 증상이 호전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과식, 폭식, 이러한 식습관으로 인해서 이제 소화불량과 같은 질환을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 이때도 마찬가지 복식 호흡을 해주게 되면 첫 번째 이제 장점과 비슷하게 몸의 긴장을 이완시켜 주게 되면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게 돼요. 이로 인해서 위장의 소화액 분비나 영양분 흡수에 도움을 주게 되고 복식 호흡을 하게 되면 이제 횡격막의 움직임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횡격막의 상하 움직임은 위장을 직접적으로 마사지해주는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화불량, 변비 개선에도 도움을 주게 되고 배설이 잘 되면은 우리는 피부 트러블 같은 것도 적어지게 되고 피부톤도 좋아지는 이점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영상으로 한번 볼 건데 이렇게 초음파 모습이거든요. 지금 피부, 내장 이렇게 나뉘어져서 표시가 되어 있죠. 내장 기관의 움직임을 잘 한번 볼게요. 처음에 흉식 호흡을 했을 때 내장의 움직임이 이렇게 움직여져요. 이 정도. 그 다음에는 복식 호흡을 했을 때 내장의 움직임 쭉 올라가고 쭉 내려오고 다시 쭉 올라가고 쭉 내려오고 아까 흉식 호흡할 때보다 좀 움직임이 크죠. 이번에는 횡격막의 움직임 한번 볼게요. 지금 흉식 호흡했을 때 여기 제가 마우스 올려놓은 얘가 횡격막의 움직임. 이제 복식 호흡을 했을 때 횡격막의 움직임 쭉 올라가고 쭉 내려오죠. 이런 식으로 횡격막의 움직임도 더 많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흉식 호흡을 했을 때 보다 복식 호흡을 했을 때 내장기관의 움직임, 그 다음에 횡격막의 움직임이 더 많아지더라. 아까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복식 호흡을 하면서 위장관의 움직임이 더 원활해진다는 거는 하루에 10,000번이 넘는 이제 횡격막의 자극이 위장을 운동시켜 주니까 이제 소화도 더 잘 되더라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장점으로는 수명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우리는 덩치가 점점 커지게 되면 심장도 커져야 돼요. 근데 큰 심장이 빠르게 뛰면은 심장이나 장기가 견디지를 못해서 덩치가 커지고 심장이 커지면서 천천히 뛰어야 되거든요, 심장은. 그러면 산소 공급이 느려진다는 단점이 있는데 적은 산소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야지만 덩치가 커질 수가 있고 장수도 할 수 있게 돼요. 여기 보면 생쥐 같은 경우에 체질량, 무게가 제일 적죠. 무게가 적으니까 대사율 자체도 적고 생쥐와 코끼리 한번 볼게요.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몸이 일단 크죠. 몸무게 많이 나가고 대사율도 높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옆에 가져와서 심장박동수와 수명 관계로 한번 보면 G, 수명이 굉장히 짧죠. 심장박동수는 굉장히 빨라요. 코끼리는 여기 밑에 수명이 G에 비해서 길죠. 심장박동수는 천천히 뛰죠. 이렇게 천천히 뛰어도 호흡, 산소 공급이 원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져야 된다.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사람은 여기 좀 따로 놀고 있는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덩치에 비해서 두 배나 오래 사는 편이긴 해요. 이건 근데 사람은 이제 의료기술이 발달되면서 그런 거니까 사람은 논외로 치고 이게 방송에서도 한번 나왔어요. 호흡을 빨리 할수록 수명이 줄어든다 해가지고 성인의 1회 호흡량은 약 500ml라고 하고 여기에서 이 의사 선생님이 예를 든 거는 개, 개호흡이라고 우리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개는 어떻게 호흡해요? 헥헥거리죠. 헥헥거리면서 굉장히 이제 호흡수가 빠른 걸 볼 수가 있는데 1분에 보통 80회에서 100회 정도 사람 같은 경우에는 12에서 50, 15회 정도 거북이가 이제 정수의 상징인데 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2회에서 3회 정도 호흡을 많이 할수록 이제 산소 소비량이 증가되게 된다라고 해요. 여기 옆에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흡을 빨리 할수록 수명이 줄어드는 이유로 활성산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호흡의 양과 수명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호흡을 산소를 잘 써가면서 길게 길게 호흡을 할 필요가 있죠. 이걸 방송에서 이제 실험을 한 게 있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지금胸식 호흡을 할 때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어깨가 들썩이게 되고 얕고 빠른 호흡이 된다라고 이제 나와 있고 복식 호흡을 이제 하는 걸 찍었는데 처음에 방송 사고가 한 번 났어요. 방송 사고가 난 게 뭐냐면은 처음에 이분이 복식 호흡을 한다라고 했는데 복식 호흡을 좀 잘못했어요. 여기 초보자에겐 어려운 복식 호흡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하다 보니까 여기 뒤에 두 분 계신 분들이 교수님 분들이거든요. 교수님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결과가 흉식 호흡보다 결과가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이 당황해가지고 이 학생, 체대 학생이에요. 이 학생도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운동을 그래도 꽤 한다라고 하는 체대 학생인데도 복식호흡을 잘 못해서 이 교수님들이 따로 데리고 가서 복식호흡 하는 방법을 계속 알려주고 복근이 떨릴 때까지 수축해주세요. 이렇게 가르쳐주고 나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해요. 일반인이 아닌 체대생도 이렇게 복식호흡이 힘들거든요. 그렇게 제대로 복식 호흡을 하고 나니까 호흡별 흡입량을 보니까胸식 호흡에 비해서 복식 호흡이 한 2배 이상 높은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복근의 활성도도 보니까 흉식 위주로 하게 됐을 때 복직근이라고 하는 복부 앞쪽에 있는 근육, 외복사근이라고 하는 복부 옆쪽에 있는 근육을 보니까 복식 호흡을 했을 때 복근의 활성도가 거의 1.8배, 5.6배까지 올라가더라.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는 복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요즘은 윗몸 일으키기 잘 안 하고 지금 하는 것처럼 크런치, 반만 올라오는 이러한 운동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운동을 했을 때 복근의 활성화 또한 복직근 같은 경우에 4.9배, 거의 5배 가까이, 외복사근은 2배 가까이 복근의 활성도가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플랭크 같은 이제 코어 운동도 많이 하는데 플랭크도 마찬가지예요. 호흡하는 방법에 따라서 3.5배에서 5.7배까지 차이가 나요. 여성분들 특히 뱃살로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러한 분들이 복부 근육을 잘 쓰기 위해서는 뭐 먼저 해야겠어요? 복식 호흡을 생활화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뱃살을 빼기 위해서 복부 운동을 할 때도 이렇게 생활화된 복식 호흡을 해서 운동을 하는 게 더 좋다.
좋다. 그 다음에 근골격계적으로도 장점을 한번 보면, 이제 우리는 코어라고 하는 것들을 크게는 이제 여기 횡격막, 복부 쪽에 복행근, 뒤에 다혈근, 골반에 골반 기저근, 이렇게 네 가지 근육을 코어 근육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러한 코어 근육을 이제 복식 호흡을 하게 되면 이 네 가지 근육을 다 쓸 수가 있어요. 이러한 코어 근육은 이제 우리 몸속 깊숙한 곳에서 몸통의 안정성과 균형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흉식 호흡을 했을 때보다 복식 호흡을 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코어 근육이 더 탄력 있게 되고 강하게 되어서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되더라. 그리고 척추뼈랑 뼈 사이에 디스크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러한 디스크에는 혈관이 없어요. 그래서 주변 혈관으로부터 확산에 의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복식 호흡을 하게 되면 복압이 오르고 내리면서 이러한 확산이 더 활성화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디스크에 더 많은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되면서 디스크 퇴행이나 디스크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당연히 더 좋겠죠. 여러 논문을 봐도 이제 횡격막, 호흡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연구의 결론은 반복적인 허리 통증이 있는 사람의 횡격막은 쉽게 피로해진다. 횡격막의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허리 통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또 다른 연구에서 허리가 자주 아픈 운동선수의 횡격막은 허리 통증이 없는 운동선수보다 더 약하다. 또 하나 더, 횡격막 강화 호흡 훈련을 하게 되면 허리 주변 속근육, 아까 앞에서 말했던 복행근, 다혈근 이러한 것들이 더 튼튼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허리 건강을 위해서도 코어 건강을 위해서도 복식 호흡을 해야겠죠. 하는 방법. 일단은 내가 어디 호흡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한데, 내가 가슴을 쓰는 흉식 호흡을 하는지, 배를 쓰는 복식 호흡을 하는지. 일단 가슴과 배에 손을 올려보는 거예요. 배에 손을 올릴 때 아까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복부 쪽을 제대로 안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하복부, 배꼽 밑에 손을 얹혀놓고 크게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과정에서 내가 가슴에 손이 먼저 올라오는지 배에 손이 먼저 올라오는지 혹은 옆에 분들도 한번 봐주면서 어깨가 들썩이는 호흡을 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거든요. 이러한 체크, 난 서서 했을 때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체크해 보시면 돼요. 눕게 되면 누운 상태에서 체크도 한번 해 보시고, 옆에 분들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어깨 들썩이는 거 보이세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는 과정에서 어깨 올라왔다가 내쉬면서 어깨 내려가고, 제가 좀 삐딱하게 서 있는 것 같은 건 촬영을 좀 대각선 방향에서 해서 그런 거예요. 어깨를 들썩이고 내리는, 한 번만 더 볼게요. 들썩일 때 어깨 올라가고 호흡 뺄때 어깨 내려가고, 어깨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안 써야 될 어깨 근육과 목 근육이 쓰이면서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목 통증, 어깨 통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분들은 호흡만 해도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늘 어깨 쪽에 긴장감이 쌓여 있고, 그래서 호흡은 어떻게? 이렇게 들이마실 때 배를 빵빵하게 만들어주고 내쉬는 과정에서 배가 쑥 들어가고 다시 빵빵하게 만들고 내쉬는 과정에서 배가 쑥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배가 움직여주게끔 먼저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나중에 가서는 배에 살짝 힘을 주고 뭐 횡격막을 벌리는 뭐 이런 것들로 가긴 한데, 일단 기본적인 일반인 분들이 하시기로는 이 정도. 이것도 아까 앞에서 이제 실험할 때처럼 체대생이라고 하더라도 힘들어요. 그러면 일반 운동 안 하신 분들은 당연히 더 힘들겠죠. 나는 잘 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누워서도 연습해 보시고, 누워서 하는 게 제일 쉬워요. 누워서 연습하시고,
앉아서 연습하시고 마지막에는 서서 연습을 하면서 복부 근육을 더 잘 쓸 수 있게끔 하실 때는 시간하고 같이 숨을 들이마시는 과정에서 한 3초 정도, 3초 정도 하나, 둘, 셋 들이마셨다가 내뱉는 과정에서 5초 정도 후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3초 들이마시고 5초 내쉬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어지럽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산소 섭취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시간 좀 줄여서 연습을 하시면 좋고 있는 바른 자세 중체를 입게 되면은 안면에 이제 저항감이 생기게 되니까 강도를 더 높여서 할 수 있어요. 그 있는 바른 자세 중체 앞쪽에 있는 전체 부위를 내가 이렇게 벽이 있으면 그 복부로 내 그 벽을 쭉 민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면은 더 저항감이 커져서 더 좋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오늘 제 호흡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바톤을 이제 대표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월요일의 남자. 오늘도 호흡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 조부건 마스터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이 호흡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귀중한 정보를 또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무슨 시간인지 아시죠? 또 잠깐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또 스쿼트, 예, 오늘 또 스쿼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스쿼트의 횟수만큼 우리의 몸도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믿어 심치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27개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30개 하겠습니다. 30개. 이번 주부터 우리 이제 30개씩 하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배웠던 호흡도 우리가 좀 잘 활용을 하고 또 자세 너무 많이 굽히실 필요 없고 엉덩이와 허벅지 그리고 코어에 자극을 준다라는 생각으로 적정한 강도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계신 곳의 환경에 맞춰서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30회 들어가겠습니다. 자, 30회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뒤꿈치를 밀어 올리기. 여섯, 일곱, 코어에 힘. 여덟, 몸 너무 굽히지 않기. 열, 하나, 올라올 때 후, 둘, 후, 셋, 후, 넷, 들이마시고, 다섯, 여섯, 뒤꿈치로 밀어 올리기. 일곱, 엉덩이가 쫙 퍼진다는 느낌. 아홉, 열 개 남았습니다. 하나, 둘, 코에 힘. 셋, 후, 넷, 뒤꿈치로 밀어 올리기. 다섯, 몸 숙이지 않기. 일곱, 너무 굽힐 필요 없어요. 여덟, 아홉, 서른, 오케이, 박수. 오늘도 역대급 여러분들이 하셨던 지난 스쿼트보다도 무려 10개씩을 지금 더 하고 계세요. 처음 시작했을 때 20개로 시작했는데 보십시오. 한 달 만에 우리가 지금 10개를 더 올렸어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우리의 체력도 좋아지고 거기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의 몸도 또 바르고 건강하게 예뻐지실 겁니다. 자, 이제 2월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슬리밍도 그룹의 바른 자세 코디네이터 교육 일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이번에는 전국에 14번의 이 바른 자세 코디네이터 교육이 있습니다. 보시고 가까운 지역에 있는 일정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 시간은 안 드는 겁니다. 시간은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시간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시간이 없다, 바쁘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 거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해지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그냥 평범했던 일상에 비범한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삶에서 큰 변화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찾아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은 만드는 거다. 시간은 내가 조절하는 거다. 남이 조절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중요해질 때
그 일을 할 만한 가치와 의미가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닫게 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3.3 출첵 프로젝트 66일 미쳐라 86일차 바르게 건강하고 바르게 잘 살아보자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들에게 소식 하나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이 1월 29일이죠. 오늘부터 3.3 출석 체크 신규 모집을 다시 시작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출첵에 대해서 계속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난 1월 2일 날 모집하신 분들까지로 지금 제한이 돼 있어서 좀 다소 기다리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본사에 요청을 해 주셔가지고 출석 진행을 좀 당분간 했으면 어떻겠나 라고 하셔가지고 일단은 진행하기로 결정을 하고 여러분들께서는 오늘부터 새롭게 33일 출석 체크 도전하실 분들의 참여를 여러분들은 독려해 주시면 되고 모집해 주시면 됩니다. 그 안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교육 일정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또 협의해서 어떤 일정으로 진행할지는 저희도 지금 뭐 오래 전부터 했던 게 아니라 지금 불과 이제 4개월 차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잘 활용해 주셔가지고 새로운 분들에게 우리 슬리밍고 그룹의 출석 체크 이 프로모션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공하는 자기 경영 66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다산의 인력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다산의 저서인 여유당 전설을 오늘도 우리가 같이 이제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공부할 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재주가 없는 것도 아니고 총명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왜 미리 포기하느냐. 자, 다산이 아마 이 제자에게 했던 메시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성공의 길은 다양합니다. 그죠? 그런데 실패의 길은 포기 하나뿐이다. 하나의 길이 막혔다고 해서 실패한 것은 아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 도전을 하다가 실패라는 것을 당연히 마주합니다. 처음부터 잘 되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잘 되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포기하기 쉽죠. 그렇지만 그것은 성공으로 가는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닌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뿐이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꽤 멀리 가야 되고 또 깊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실패했다라는 그 길은 성공하지 않는 성공으로 가는 길 중에서 이 길은 아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하나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오늘 그 과정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 실패했다고 내려놓고 포기해버리지 않는 것, 좌절하지 않는 것,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채팅으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하셨던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말 동안 여러분들에게 그 5가지 성공의 이 원칙을 한번 법칙을 실현해 볼 만한 마음이 되셨습니까? 네, 되신 분들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십시오. 이 카메라가 켜져 있지 않아서 이렇게 저는요 개인적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 서경투 용할진 우리 출첵에 도전하고 계신 사장님 그리고 동탄 이강숙 우리 인왕시장 점장님 이분들이 정말 FM이에요. 그죠? 뭐 제가 지금 보이는 분만 말씀드리 다른 분들 계십니다. 물론 뭐 김기훈 우리 총판사님 뭐 다 계십니다. 한선남 사장님 다 보여요. 자 그러나 자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뭔가 지금 생각을 하시면서 자신에게 뭔가를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해보고 또 이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내가 어떤 걸 적용해볼지 고민해보는 거 저는 이게 진짜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가짜란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오늘 호흡을 일부에서 배웠는데 내 삶에서 호흡이 얼마나큼 중요했던가 그냥 쉬어지니까 그냥 당연히 자연스럽게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호흡을 우리가 장수하자라고 하는 큰 목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호흡을 깊이 해야 되겠다. 장수하는 생물은 호흡이 굉장히 깊고 짧더라. 그죠? 횟수가 짧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북이는
분당 2회 정도 하니까 뭐 몇, 100년, 150년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호흡이 짧은 강아지는 뭐 10년, 15년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 것은 호흡이 짧다. 그래서 우리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호흡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내가 했던 기존의 방식들을 어떻게 좀 바꿔볼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출첵은 실천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는 것은 누구나가 알죠. 모르는 사람 없는 대한민국은 만물 박사들이 뭐 5천만 국민이 다 만물 박사예요. 다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은 1%밖에 안 돼요. 우리는 출첵에 오는 분들은 그 1%를 향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레고 블럭이 있어요. 저 레고 블럭은 형형색색으로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저 블럭을 어떻게 조립하고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대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고라고 하는 그 블럭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니? 쉽게 얘기해서 비전이 뭐니?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흔히 생활 속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쯤은 뭐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가보셨을 거예요. 모델하우스를 가면 뭐가 있죠? 거기 이제 분양하겠다라고 하는 계획 하에 모델하우스, 쉽게 얘기해서 모형, 앞으로 이런 집을 우리가 만들 건데 여러분들 청약해서 입주하시거나 소유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는 자리가 모델하우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 모델하우스에 가게 되면 중앙에 멋들어진 모형, 조감도 모형이 딱 있습니다. 그게 모델이에요. 그죠? 표준, 표본이에요. 그렇게 만들 거라는 계획입니다. 그게 곧 비전이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저런 외관을 가졌고 저런 모양이고 저 위치에 저런 구도로 되어 있구나. 사람들은요.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습니다. 보여주기 전까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애플을 창업하고 포커스 그룹이라고 하는 소비자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만들까를 절대 안 했다라고 해요. 포커스 그룹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기존의 기업들이 하고 있는 방식과 정반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만족하는 방법을 찾아서 소비자들이 무엇을 외측할지를 시장을 만들어서 소비자들 거기에 어떻게 보면 생태계를 만드는 방식, 어떻게 보면 역발상이고 남들이 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혀 틀을 깨었던 그런 기업 경영 방법을 운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여주기 전까지는 그들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델하우스가 필요한 거고 우리 사람들이라는 건 개개인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원하지? 생각해보지 않으면 원하는 것은 그때그때 달라져요. 예전에 우차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해바라기를 이렇게 머리에 쓰고 그때그때 달라요 하던 미친소라는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아시는 분들은 약간 아재들입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그때그때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 방향 수정을 해 나가야 되는 건 맞지만 일단은 비전을 세워놓고 그 비전을 가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는 조금 유동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전술이 있고 전략이 있는데 전략은 상위의 개념이죠. 그래서 전략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가 뭐 인천을 상륙해서 우리 수도를 탈환하겠다. 뭐 이건 전략이에요. 근데 전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육상으로 갈지 해상으로 갈지 뭐 지하로 갈지 뭐 어떻게 갈지는 뭐 그거는 전술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 해야 될 것은 비전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했으면 저거 언제까지 기한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것을 대상이 나와야 되며 방법, how, 기술과 방법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예산은 얼마만큼 되는지 또 나와야 되고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의 큰 목표를 이루는 일들은 혼자서 못해요.
협력자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들이 필요합니다. 그 조력자들은 어떻게 유치하고 모집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내가 계획해야만 세부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목표를 이루는 재료입니다. 레고를 만들기 위해서도 저 재료들이 있어야 되고, 재료들이 있다면 저렇게 애들이요, 레고로 이렇게 학습하는 곳이 요즘에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레고 블럭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저 친구들한테 네가 만들고 싶은 것을 한번 만들어 봐 라고 하면서 애들이 막 만드는데, 아주 뛰어난 애들은 자기가 막 만들고 싶은 거를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만드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이미 뭔가 만들어져 있는, 즉 롤 모델이라든지 모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립 설명서 같은 거를 보는 이유가, 아, 이렇게 이대로만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조립하게 되면 이런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이드, 안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내용은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목표 달성의 기술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그냥 나열해 드리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새로운 건 아닙니다. 다만 내가 한 번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않았을 뿐이죠. 그래서 애들이 저렇게 조력자와 함께 경험해 본 사람들과 함께 이 조립을 해 나가면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낭비 없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목표를 세웠습니다. 목표를 세웠다는 것은 세부 계획까지 나온 거예요. 그럼 그 세부 계획을 향해서 우리가 오늘부터 뭘 먼저, 작은 일 무엇부터, 공사도 첫 삽부터 우리가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삽을 떠야 되는데 뭘 할 건지, 오늘 그 목표와 관련한 일을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먼저 이게 정립돼야 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오늘 한 주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하루의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저 오늘 동창회가 있어가지고요, 동창회 갈 겁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거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뭐 수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모든 열의와 열망이 있다라는 것은 죄송하지만 거짓말이죠. 진짜 목표의 중요성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이 피아니스트가 우연히 뉴욕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 뉴욕에서 우연하게 이 로비 라운지에서 자신의 팬이라고 주장하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잠깐 자리에 앉아도 되겠느냐라고 해서 그 피아니스트는 자신의 팬이라고 하니까 잠깐 앉으십시오라고 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누구님, 저는 정말 당신 같은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 같은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것도 당신처럼만 될 수 있다면 다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즉, 어떤 대가도 다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듣고 있던 그 성공한 피아니스트는 갑자기 태도가 정색하는 표정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팬이었던 사람이 머쓱해진 거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얼굴색을 바꾸고 정색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머쓱한 거예요. 아니요, 나 정말 진짜입니다. 진짜 당신처럼 될 수 있으면 내 전 재산도 다 걸 수 있고 모든 걸 다 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아니스트는 다시 한번 낮은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아니요, 당신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이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좀 너무 당혹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피아니스트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진짜였다면 당신은 나만큼 피아노를 잘 치던지 아니면 나만큼 노력했을 겁니다. 아니면 지금 이미 나보다도 잘 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은 결코 이거는 투자 안 할 겁니다. 뭐냐면 시간입니다. 내가 피아노를 쳤던 그 시간, 그만큼 이 연주를 할 수 있을 때만큼 고루하고 지루하고 반복되었고 어떤 날을 하기도 싫고 어떤 날을 하고 싶지 않았고 어떤 날은 너무 귀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했는데 당신은 그 시간을 결코 견디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쑥 말이 들어간 거죠. 그건 사실이었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표가 있고 성공한 사람들을 닮고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들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때가 진짜인 거죠. 그 전까지는 결코 진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부자가 되고 목표를 이루고 성공을 하고 어떤 좋은 퍼포먼스, 성과를 내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를 가져야 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부 계획을 세워야 되며 그 세부 계획을 매일매일 쪼개서 오늘 내가 해야 될 분량으로 나눠 놓는 것. 그래서 언제까지 그 분량을 쪼개서 합치게 되면 그 큰 결과물이 되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모든 역량과 모든 노력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 시간을 투자합니다. 근데 그 투자해야 될 그 시간에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결코 그 목표는 달성되기 어려운 것이죠. 그건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얘기하는 인과 법칙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인과 법칙이란 건 세상사에 어떻게 보면 가장 보편적인 진리 중 하나죠.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그 원인의 어떻게 보면 그 상황과 그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냐, 결국은 흔들리지 않는 기준과 원칙을 갖느냐 마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죠. 성공한 피아니스트는 그는 최고의 연주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고루한 반복을 하기로 결정했죠. 그게 기준이었고 자신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게 규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과 원칙은 그는 하루에 내가 일정한 시간에 그 양을 소화해내지 않으면 오늘 하루를 끝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감 시한이 명확했다라는 겁니다. 그를 결국은 그 하루의 반복이, 그런 하루를 살아낸다는 그의 태도가 그 모든 것들을 바쳐서, 즉 시간을 바쳐서 더 모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집중하고 몰입했던 그 시간이 자신을 배신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 원칙과 기준에 의한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는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됐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목표. 오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하실 겁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그 시간만큼 오늘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성공의 첫 단추를 띄우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월요일 여러분들 다시금 내 목표를 정말 이루고 싶은지 질문하고 이루고 싶다면 내 모든 시간의 우선순위를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두는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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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